여러분,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 세계 공장이 붕괴하고 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8월 중국 수출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7.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냐고요? 중국은 수출 증가율이 말입니다. 늘 두 자릿수였습니다. 두 자릿수도 굉장히 높은 두 자릿수예요. 6월만 하더라도 17.9%잖아요. 17.9% 증가했잖아요. 1월에서 2월까지도 전체를 따져보면 16.3%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7.1%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니 와우, 이게 한 자릿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월에 이게 상하이도 봉쇄하고 선진도 봉쇄하고 이러면서 수출 증가율이 3.9%라는 한 자릿수 증가가 나타난 적이 있거든요. 다시 7.1%라는 한 자릿수 증가율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중국 경제가 완전히 침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수출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아니야? 이런 두려움까지도 커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코로나19 때도 말입니다. 2002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11.4%라는 아주 초유의 기록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지난 3월까지 18개월 동안 연속 두 자릿수 행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4월에 3.9%까지 꼬꾸라졌고요. 다시 8월에 7.1%까지 꼬꾸라진 겁니다. 물론 무역흑자 많죠. 꼬꾸라졌다고 하더라도 8월에 무역흑자가 793억 달러예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하면 34.1%가 늘은 숫자예요. 무역흑자가. 반면에 이게 7월 대비해 보면 34.6%가 또 떨어진 거예요. 작년 대비하면 34.1%가 늘었지만 7월 대비하면 7월이 1,012억 달러였거든요. 34.6%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 대비해서는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이나 현재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추세적으로 줄어든다.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중국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도대체 왜 이렇게 수출이 8월 달에 특별하게 물론 도시봉쇄령은 8월 달에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유럽도 지금 굉장히 어렵죠. 미국도 굉장히 어렵죠. 동남아도 쉽지 않습니다. 동남아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이 쉽지 않으니까 동남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또 하나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것은 이거예요. 탈중국. 탈중국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말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동남아로 다 몰려가고 있죠. 쉽게 말하면 생산 기지를 동남아로 옮기고 있습니다. 일부 첨단 공장은 미국으로 옮기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우방국들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 벗어나서 결국 동남아로 가든지 인도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말입니다. 미국으로 첨단 공장을 옮기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다. 그것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쪼그라들었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중국이 발칵 뒤집은 거예요. 이러다가 해외 공장들 다 넘어가겠구나. 그래도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화라는 걸 가지고 말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우린 살아남아 이렇게. 그런데 고립주의로 가면요.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중국의 수출이 망가지니까 세계의 공장이 붕괴한다는 그런 위험까지도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성장률 보세요. 2021년 2022년이죠. 1분기에 4.8% 성장하던 것이 2분기에 0.4%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3분기는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물론 마이너스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뭐 지금처럼 가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러다가 중국 경제가 이게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중국인들조차도 지금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인들조차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경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탈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말입니다. 탈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살아남을지에 대한 고민 굉장히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중앙정부가 돈을 찍어서 무조건 밀어주고 있거든요. 기업을. 이게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경기가 호황일 때는요. 중앙정부가 돈 찍어서 기업들에게 밀어주면 기업들은 싼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황기가 안 되고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중국의 재정은 거덜날 거고요. 그 거덜난 재정으로 기업을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어서 중국 경제마저도 몰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 말에는 공감합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요. 굉장히 빠르게 서둘러야 된다. 이런 생각 저는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